장애인은 우선은 사실 무언가를 잘 못한다.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는 또 경제적인 효용성, 장애인을 포함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 라고 하는 이런 편견들이 있죠. 장애라고 하는 디서빌리티는 사실 각각의 장애인이 내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자동으로 장애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결함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또는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과 부딪혀서 이제 상호작용을 할 때 그때 이제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들을 disabled 하게 만드는 거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우리 사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어떤 책무성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도 굉장히 예쁘고 부드럽고 정확하고 사랑이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자폐 친구들 갖고 있는 강박이라든지 불안 때문에 겪는 어떤 도전적인 행동이 이제 오해를 일으킬 뿐이지 한솔이 자체로서는 정확하고 사랑 많고 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 같아요. 엄마 봐요. 앞에. 늘 하는 얘기지만 뭐 스케치북이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 A4 용지와 한 문법씩 하는 거를 하루 아니면 하루 반 만에 다 소진을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너무 그 그림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자기 감정에 쑥 들어갔다가 거기서 막 헤매는 느낌을 받아서 그 한솔이로서는 너무나 큰 자폐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빼내느라고 그림을 못 그리게 했었어요. 청소년기에는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할 때만 그리게 했고 어렸을 때 그런 상처 때문에 굉장히 예쁜 색을 다 칠해놓고도 그 위에다 검정색으로 다 뒤덮었어요. 근데 그림은 성장인 것 같아요. 그 아들의 그림, 어릴 때 그림을 쭉 보면은 이게 성장이고 심리적인 변화구를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예쁘게 칠했다가 새까만 색으로 다 엎었다가 그 새까만 색이 없어지고 예쁜 색이 남아있다가 나중에는 선으로 또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점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그림이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 두돌 그때는 장애라는 생각은 아직 안 들었었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뭐가 나타나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인지가 떨어지고 많이 산만하고 언어가 일단 되지가 않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검사하면서 나중에 이제 심한 학습 장애를 가진 지적 장애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그 원주에서 한 10년 살면서 굉장히 변로산으로 많이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래서 지금 그리는 것도 주로 다 그런 자연을 많이 그리는 게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활발하고 명랑하고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혜신이가 정말 감성이 풍부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감성이 풍부한 아이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막 무슨 말 하고 싶어서 막 뛰어와서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으니까 뭐라고? 그러면은 또 한 번 말할 때 응?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시무룩해서 가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슬퍼서 얘가 갖고 있는 이런 막 그 흥분되고 격한 그 뭘 봤을 때 기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걸 말로는 안 되는구나. 엄마조차도 그걸 못 알아듣는구나. 네가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네 마음을 표현해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게 해준 거지. 무슨 뭐 화가가 되려고 그런 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 몇 명이 그룹으로 선생님한테 이렇게 지도를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혜진이는 얘한테 참 독특한 게 있어요. 아, 혜진이는 자기 속에 그리고 싶은 것들이 있구나. 이게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강하다는 거를 선생님들이 먼저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해주다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갈 데가 없죠. 그런데 고등학교 입시미술학원에 선생님께 부탁을 했어요. 특별히 가까이 학원에서 그냥 뭘 그릴지 몰라도 한번 데리고 있어봐 달라고. 몇 개월이 지나서 알았어요. 혜진이가 이렇게 꽃과 나무와 이런 자연을 너무너무 그리고 싶어 한다는 거를 어떤 기회를 통해서 알아서 그때부터 혜진이가 이제 쫙쫙쫙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눈여겨보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전시회를 해준 거예요. WHO가 2011년도에 월드 리포트를 발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밝히기를 전 세계 15%의 인구, 즉 10억 명 정도가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수치는 우리 7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인 거예요. 그럼 제 주변에 7분 중에 1명이 장애인이어야 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럼 우리 교실에서 그 많은 비율의 장애 친구들이 있었는지, 또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 우리 골목에, 내가 사는 우리 집에 우리 골목에 7명 중 1명의 장애인이 있는지 없잖아요. 지금 수십 년이 20년이 더 흘렀는데도 지금도 그런 비율로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다수가 살기 조금 더 편하고 이런 뭐랄까요, 경제 효용적인 사회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잘 배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텍션을 하면서 다른 비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여러 일상 속의 다양한 기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이제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In the Asia Pacific region, there are about 470 million people who are of working age, and data shows that disproportionately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difficulties finding decent work, and this leads to increased rates of poverty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we have found throughout history social exclusion and social injustices and inequality, they all lead to conflict and social discourse. So in order to prevent conflict, it is absolutely critical to make sure that everybody is included in these efforts to build a harmonious and just society.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장애는 벽이 될 수는 예술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에 대한 그 편견은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 본성이 편견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서 편견이 생겼다면 좋은 경험과 학습으로 편견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장애인들은 항상 뭔가 은혜를 받는 존재, 우리는 베푸는 그 존재라는 게 사실은 쉐어가 아니라 디바이드라는 개념이 강해서 그런 거를 깨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 아셉 2020에 이어서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 초대전입니다. 국내 작가들 그 43명의 100여 점의 작품으로 진행을 하게 된 그런 전시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저희 나라에서는 그 가장 큰 전시장으로서 그 보통 그 일반 작가들도 이쪽에서 전시를 한 번 하는 걸 큰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업 전시에 이번에 틀을 마련을 해서 무조건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좋은 기회.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작품을 보는 눈도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장애인들에 대한 전시는 그냥 와서 봐주는 거. 시간 되면 가서 볼게. 공짜 티켓 줘. 이런 개념들이 컸습니다만은 당당하게 이 친구들은 자기들의 상상력을 수많은 시간의 땀과 열정으로 이렇게 우리들 앞에 선물을 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저희들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상업 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들도 언젠가는 재정적으로 독립을 할 수가 있고 사회에서 저 친구들은 평생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돼.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는 게 이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비장애 작가들의 작품들보다 더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네. 너무 멋진데?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멋져요. 작가님과 같이 사진 찍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요. 우리 이제 비장애인,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줄 그 마음이 되어 있고 어떤 조건이 되어 있을 때 이분들의 재능이 사회에 기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럼 그게 비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더 많은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세상은 이미 본래적으로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주체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양하게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다양성 있는 사회가 되는데 인클루전이라는 게 사실 어디에 내가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여의 기회가 계속 보장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거고 그렇다면 그 구성원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양한 목소리가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돼서 허들에 걸려서 못 넘어왔던 장벽이 없어지고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참여가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포용적이고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게 되는 그런 사회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오픈해서 비껴주고 이해해주고 좀 참아주면은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의 내면의 생각들, 마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찬란하고 이렇게 다정하고 이렇게 재미나고 벽이 없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회신하고 살면서 인생에 정말 뭐가 본질일까, 뭐가 정말 중요한 걸까라는 거를 매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효율적인 것으로 너네들은 보여줄 테니까 여기 있어, 우리끼리 갈게,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적이 좋을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질 높은 삶인지는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이 장애 문제는 각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 사회가 같이 가지고 그리고 이웃이 같이 가지고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평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없는 게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교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함을 나누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름을
우리가 받고 이러면 정말 멋진 세상이 될 것 같아요.